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왜 또? 네? 왜? 넷마블이 떨어져가지고 넷마블 넷마블이 떨어지려면 바닥이구나 했는데 지하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소장님 만나야겠다. 근데 만날 수 있는 게 뭐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늘 드디어 만났는데 진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눈을 못 맞추겠네. 아니 보고 싶은 게 뭐라고 하려고 하거나 뭐 아니 그런 게 뭐라고 하고 있구만. 뭐.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어떠신지 제 기분은 이런데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추천한 종목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이런데 어떠신가요? 기분 좋아. 아주 좋아. 떨어졌는데 기분이 좋으시다. 그럼.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고점에서 물렸을 때 수익을 그렇지. 내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방 PD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이 모든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것도 또 내가 추천한 종목에서 그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저 심지어는 물타기 했거든요. 나 추가하면서. 대파를 좋아하는 남자야. 네, 대파 이게 저는 대파를 싫어하는데 떡볶이에다 지금 대파를 좀 버무려 놓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넷마블은 잘했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럼. 터질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거죠. 이제 시간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지금 현재로는 뭘 얘기를 해도 다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제 하여튼 뭐 그거 하나는 확실하지 뭐 나도 조금 얼굴이 지금 화끈화끈한데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 놓고 결국은 이제 떨어졌잖아. 지금 또 한 10% 정도 빠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당황은 당황이고 우리 입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그 떨어진 거에 대한 대응은 들어간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순간을 노려서 수익률 게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대파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락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이 생기면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룸이 생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미안하게 됐네. 기술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저희 주사위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넷마블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LF라든지 오리온홀딩스라든지 사실 LF는 제가 곧 올라간 다음에 팔긴 했어요. 수익을 냈는데 오리온홀딩스는 아직도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10% 이상 수익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오리온홀딩스라도 지금 홀딩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종목 중에서 대부분 수익이 났는데 이번에 그 넷마블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물리는 중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로 좀 기분이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좀 여담이 좀 길었네요. 추천 종목을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해버릇하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먼저 해야겠다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추천 종목 선빵 날릴 기회를 한번 제가 먼저 드리는 걸로. 그래. 추천 종목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대파가 가능한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일부러 의도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거를?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제 한 자락을 까는 거지. 한번 당했으니까. 미리 깔아놓고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지. 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 것처럼 대파를 예고하는 종목인데. 대파를 예고하는 종목. 근데 그 다음에 움직임이 그러니까 넷마블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럼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하고 난 다음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과정에서 틀렸으니까 할 말은 없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국카본이라고. 한국카본. 한국카본 하면 지금 요즘에 또 핫한 조선업에 속해 있는 업종인데.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조선, 그러니까 조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자체가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신이니까 새로 만드는. 그래서 신조선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구조선이 있냐? 그러면 구조선은 아니고 이제 뭐랄까 배를 고치는 쪽이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선 신조선 쪽이긴 하지만 네. 그 업의 스타트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를 이 고치는 거였어.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 현대 미포조선은. 근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건가요? 그렇지 이제 뭐 혹시 저번에 수에즈 운하 이렇게 막아갖고 네. 그럼 막 구멍이 나잖아. 네네네. 구멍이 나면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리 그렇지 네. 자동차 공업사 같은 형태를 아, 거지. 네.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었으면 네. 현대차 서비스는 고쳐주는 곳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었다 하면 미포조선은 현대 거기서 조선에서 만든 신조선을 네. 새 배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고치는 곳이 미포조선이었던 거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 규모가 좀 현대중공업이 한국중공업에 비해서 네. 규모가 작은 배를 만드는 거지. 좀 더 부가가치 형태의 배를 만들어서 사실은 현대 미포조선이 더 주가가 형태가 좋아. 지금 현대 미포 조선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그걸 설명을 많이 물어봤어. 하시고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어. 아 네.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하는 아 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신조선은 그렇고. 아. 그래서 제 질문에 너무 막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한국 카본 말씀하셨는데 현대미포조선 설명하니까 제가 뭔지 헷갈렸어요 순간적으로. 넷마블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네. 그래서 아니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냥 소장님은 그냥 소장님이 했거나 매수 대기 종목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판단해서 이르면 또 뭐라고 하고 따면 혼자 그냥 좋아하고 이럴 테니까. 그렇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신조선이 있고 새로운 배를 만드는 그 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품을 대는 것이 최근에 지금 한참 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그 밸브하고 피팅인데 이런 게 이제 배가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원자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반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지만 또 이쪽으로 가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그 부품 업체가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별개로 또 이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이제 본행제 쪽이 있는데 이거는 LNG 선이나 LPG 선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조선 부자재 업체 중에 하나지. LNG 선이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코로나 19가 발병한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저희 나라에도 당연히 막 주가도 엄청 하락했고 조선업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되게 쳐다도 안 봤죠 사실은. 근데 그때 숨통을 틔웠던 게 LNG 선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LNG 선이라는 한 분야의 섹터에서 한국 카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짧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스박스 있잖아. 아이스박스요. 네. 아이스박스가 어떻게 되냐? 얼음을 안에다 넣어놓고 아이스박스가 그걸 보온을 하는 네, 거지. 유지를 해주죠. 유지를 하는 네. 거야. 냉기를 유지하는 거지. 그렇죠. 예.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카본에서 카본 그 플레이트 형태의 어떤 그런 본행제를 만들어서 LPG나 LNG가 다 그 액체 형태, 액체 가스 형태거든. 그러면 네. 그게 마이너스 뭐 70도부터 마이너스 거의 한 150도 이하 네. 이런 아주 극저온이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열을 차단을 시켜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본행제 이거를 주력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상장된 회사 중에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거야. 한국 카본이 거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동성화인텍하고 둘이서 과점의 형태로 둘이 경쟁인가요, 협력인가요?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틀리기도 해. 왜냐하면 동성화인텍은 거의 이제 이쪽에 주력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국카본은 또 낚싯대라든지 이런 카본 종류, 카본이 이제 그 탄소 섬유나
탄소 어떤 프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분화되어 있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하지만 어차피 수주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그러면은 좀 이따가 지금 차트를 볼 때 음. 말씀하셨던 동성 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이랑 차트를 같이 좀 놓고 비교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한국 카본을 추천하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동성 화인텍도 곁들여서 추천 같이.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조선주가 먼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뒤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피팅, 밸브 이쪽 배관 밸브 이쪽이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카본이나 이 동성 화인텍이나 이쪽이 이제 올릴 차례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뭐 그 이제 한국카본이랑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군만두가 서비스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군만두가 서비스로 온 게 동성 화인텍인 거네요. 근데 이제 보면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성 화인텍보다는 한국 카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더라고. 네. 그럼 차트 바로 보시면서 예, 주가 위치라든지 뭐 현재 상태 어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이거 뭐 이 보물창고를 뒤져보니까 딱 나오지. 조선업종의 기자재. 그러면 아까 제조사 이게 신조선이고. 솔루션은 뭐죠? 솔루션. 이거는 그거야. 해결사인가요? 솔루션이 해결사지. 그러니까요. 해결사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제어를 얘기해. 제어. 그러니까 운항을 제어한다든가 차량 우리 제어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을 맡는 부분이 이게 컨트롤 박스 같은 컨트롤 박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조종에 관련된 제어. 그러니까 이제 조향하고는 또 틀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컨트롤 박스. 기자재 본행제 섹터에 있는 한국카본. 한국카본과 동선 화인텍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이 보니까 이게 그 LNG 선을 주목하시는 게 이제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 뭐죠 IMO 그 뭐 저유항유 뭐 이런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IMO에서 지금 저유형유에 대한 그 비중, 규제를 시작을 한 거지.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LNG 선을 주목하기 때문에 한국카본이 실적을 또 높여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야. 지금 좋지만 네. 이를테면 우리 지금 배기가스 때문에 디젤이 없어지잖아. 네. 디젤 엔진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잖아. 2030년에 가면 디젤 완전히 클린 디젤도 없애진다고 얘기한 것처럼 배에 바로 그런 부분이야. 배에 그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벙커 CU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 배기가스가 굉장히 독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2023년에 가면 이제 못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를 한번 만들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가 걸리거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중간 단계로 우리 그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 그 저감 장치. 네. 그런 것처럼 배에도 그런 걸 달 수가 있는데 스크래버라고 해갖고 그걸 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신조선을 했을 때는 이제 LNG 그 연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요 본행제에 그 어떤 그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장 가치를 놓고 보면 충분히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1월달에 고점 한번 찍고 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은 아니지만 이제 하여튼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어. 오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후에 지금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뭐 차트의 형태하고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뭐 이 뭐랄까 횡보 때는 지금 돌파한 국면이거든. 만약 이게 이제 음봉이 컸다 그러면 추천할 수가 없지. 솔직한 얘기로. 대파였다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사실 금요일 날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이게 그 조선업이 경기 민감주는 아니잖아요. 아니 경기 민감주라고 봐야지. 경기 민감주인가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네.
그러면 버틴 거네요, 잘. 잘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모두 이제 그 뭐랄까 위축이 된 거야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월요일인데 이제 공매도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좀 무서울 수 있잖아 감각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는 조금 그 공매도 영향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이게 개인이 다 샀단 말이야. 네. 개인이 바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어. 그러면 공매도를 무서워하는 건 개인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개인이 오히려 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는 아마 공매도 시작하는 첫 주 정도는 그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대파도 언급을 한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점을 지금 노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제가 보면은 공격은 개인이 하고 수비는 외국인 기관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예, 양쪽에서 치는 것 같고요.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럴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한국 카본을 다시 보면 우리 이제 항상 봐야 되는 게 있지. 그래서 기업 정보. 기업 정보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운용사별로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지금 뭐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보면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했어야 돼. 사실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못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은 부분도 있어. 그래서 유동주 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주인 없는 주식들이 조금 올라갈 때 그 매물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풀려 있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그 뭐랄까 너도 나도 사고 너도 나도 파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합심을 가지고 대주주가 있다는 건 대주주는 물량 부담이 없잖아. 대주주에 대한.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 대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갈 때는 그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질 때는 아주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제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부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매출액을 보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게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야.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금 그 19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좋은 거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거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그 성장성은 더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LNG 운반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들이 지금 LNG를 사용해야 된다. LPG나 LNG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행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전망은 매출 상승 전망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성장성은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부채 비율 뭐 유보율 보면 역시 와,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문제가 없어요. 신용등급 좋겠네요. 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ROE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계속 그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충분히 뭐 믿을 만한 회사인 거고 지금 뭐 따지고 보면 그 PBR도 지금 한 1.5니까 물론 뭐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배면 그 뭐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높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1.5배면 내가 봤을 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저는 넷마블에 이 여파가 있어서 고점 전 주봉 잠깐 볼게요. 이게 이미 오를 만큼 2020년도에 그 전에 더 좋았던 실적, 2020년도에 좋았던 실적이 반영이 됐고, 2021년 컨센서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떨어졌던 19년도보다는 높았지만 주봉 보니까 안 되겠네. 월봉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인 거죠? 2007년이면 한참 전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역대 최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거
고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파를 사랑하는 남자라. 근데 이제 고점에서 대파가 잘못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 큰 틀에서 지금 어떤 우리가 카카오나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역사적인 신고점이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카본이 향후에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일단 중요한 거는 조선이 중요하지. 조선이. 왜냐하면 이 전방 산업이잖아. 조선이 배를 수주를 많이 해야 한국카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중요한데 조선은 이미 우리나라가 LNG선, LPG선은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 중국은 안 되나요? 중국은 안 돼. 아, 그래서 중국이 우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는데 네. 일본은 이제 지금 조선을 완전히 사양 산업화 해가지고 네, 일본은 네.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배 예를 들면 뭐 벌크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화물선 네. 그 특히나 원광 철광석이나 이런 거를 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밴 거지. 그냥 배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그 어떤 가성비가 좋아. 싸. 중국계 싸죠. 싸. 그리고 배도 싸구나. 컨테이너선은 사실은 어떤 비슷한 경쟁력이 있어. 그러나 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나라한테 못 쫓아와. 그리고 거기다 LNG선은 아예 못 쫓아오는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잠깐 IM 그 뭐라고 했지? IMO요? IMO. 예. IMO 국제 해사 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규제가 강하게 진입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신조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조선시대군요.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을 만들 수 있는 그 조선시대가 지금. 그래 도래한 거지.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선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그 뭐랄까 기자재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정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자 매수 포인트 좀 뭐 여쭤볼게요. 지금 그 월요일 되면 이게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저는 항상 현 고점 바로 전 고점 전전 고점은 똑같으니까 빼고요. 전전전 고점과 이게 보면 계속 걸려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물량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주사위 채널에서 추구하는 바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라는 측면이라 그러면 네. 요렇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이벤트가 있잖아 월요일 날 다음 주는 이벤트가 아마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저점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하락을 테스트하는 그런 국면이 될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라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는 매매가 더 좋을 수도 있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는 거지. 고점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전에 막 올라가요. 쫓아가지 말고 오후에 정말로 그게 지켜지는지까지 지켜본 그렇지. 다음에 매수를 하든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지. 네. 그런 측면인 거지. 조심스러운. 어우 대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파를 무서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역설법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때는 대파를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보시고 말씀하실 때는 또 대파를 좋아한다고 하시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대파는 손실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을 내가 하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 무서워해야지. 네, 동성화인텍 주가를 안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우 잠깐만요. 동성화인텍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잠깐 이거 좀 헷갈려요 제가. 한국카본 이 떡볶이 두 개 아니 비슷은 한데 정고점을 같이 도표 못했다는 거는 비슷한데 여기서 떡볶이를 두 개 만들었단 말이죠. 자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왕 뭐 군만두도 먹고 싶으니까요. 이게 지금 동서화인텍 거잖아요. 여기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빼셨구나. 그래도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네요. 2021년도 건 아직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가 조금 적자가 있었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양분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만 잠깐만 그 기업별 개요를 보면 이제 매출액 부분이나 지금 한국카본을 보면 지금 매출액도 훨씬 높고 한국카본이 그러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그러니까 내재 가치적인 측면에서 동성화인텍은 약간 한국카본에 비해서는 군만두 정도로 메인 DC가 아닌 거지 이를테면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성 화인텍 혹시 이제 관계자가 이 저희 채널을 보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군만두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선빵 종목 한국카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 날 장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종목으로 뭐 일단 조선 시대가 도래됐으니까 뭐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여지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